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본입니다. 자, 오늘은 이 자녀분들께 이 증여세를 아끼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증여세를 아끼는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중에서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증여세를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당장 자녀에게 증여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은 뭐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얘기죠. 지금 당장 증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는 방법 첫 번째,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증여 계획을 세우자 입니다. 왜 갑자기 10년?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리셋이 됩니다. 즉, 이 말은 뭐냐? 10년 이내에 증여분,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를 했다면 그 10년 이내의 분은 합산이 되지만 10년이 지난 금액에 대해서는 합산해서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증여는 빨리 하면 할수록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를 아끼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이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증여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공제 금액, 즉 세금을 내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죠. 배우자는 6억까지, 그리고 가족 중에서 보통 자녀 그리고 손주한테 증여를 하실 때는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즉, 이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내 자녀들한테 5천만 원을 증여하면,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5천만 원을 증여를 해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리고 미리미리 증여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증여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1억 이하는 10%, 그리고 5억 이하는 20%, 10억 이하는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는 50%의 증여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굉장히 큰 비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딱 자녀들한테 5천만 원까지만 딱 증여한다. 이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신 재산 중에서 적절한 분배, 일부의 세금을 내더라도 이 적절한 분배를 통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금액을 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방법. 이 세 번째 방법은 현금보다는 부동산의 지분으로 증여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 왜 그러냐? 현금은 10년이 지나도 또 동일합니다. 지금 5천만 원은 10년 뒤에도 5천만 원이죠. 하지만 이 부동산 가치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천만 원짜리 집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이 5천만 원짜리다 라고 한다면 10년 뒤에 이 아파트가 그대로 5천만 원일까요? 아니죠. 그 가치는 우상향, 즉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예금 같은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라는 항목에 있어서 상속이 일반적으로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네 번째 팁. 이 네 번째 팁은 증여세 세금, 즉 증여세도 추가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그 증여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만일 그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다면 그 금액도 기준금액에 포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여를 받는 자식이 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부모가 9천만 원을 자식에게 증여한다고 했을 때 그 세금을 부모가 대신 내준다고 하면 세금은 9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900만 원에 대한 세금도 추가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세금을 증여받는 자식이 낸다고 하면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 금액을 산정하실 때 이 세금까지도 꼭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팁은 바로 증여를 할 때는 반드시 신고를 하자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를 할 경우에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세금이 안 나오더라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10년 안에 추가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기존에 증여했던 내용이 현재 시점으로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아파트를 예로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9년 전에 자녀한테 4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다시 한번 추가로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합산 금액이기 때문에 9년 전에 4천만 원, 이번에 얼마를 합한 그 금액의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9년 전에 그 증여한 아파트가 4천만 원이라는 증거가 있나요? 지금 2억인데 9년이면 아파트 가격이 올랐을 거잖아요. 지금 뭐 한 2억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0년 전에 그 아파트가 4천만 원이었다. 아니 9년 전에 그 아파트가 4천만 원이었다 라는 증거가 있을까요? 그 증거를 본인이 제시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증여를 하시면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 6번째 팁. 이 6번째 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자입니다. 이 부담부 증여 좀 어렵죠? 이 부담부 증여란 임차인에게 주어야 할 전세 보증금 또는 은행 대출까지 증여하는 것,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부담부 증여가 왜 유리할까요? 부담부 증여에 포함되는 전세 보증금 그리고 대출 금액은 증여가 아닌 양도세에 적용을 받습니다. 증여세보다 이 양도세가 세율이 낮기 때문에 증여세로 내시는 세금보다 양도세로 적용되는 세금이 더 적게 되는 거죠. 물론 증여하는 부동산의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양도세가 증여세에 비해서 더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내용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다 보면 매우 저렴한 매물,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된 매물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보통 친인척 혹은 자식에게 매매를 한 경우죠. 즉 시세보다 저렴하게 자식에게 매매를 한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판단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과세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처럼 증여세를 아끼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